개발자의 원칙이 뭐 중요한 겁니까? 실력이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무식한 질문 이렇게 던질게요. 그냥 주동자 한번 말씀. 주동자. 일단 실력이란 뭘까? 나왔다. 예.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의 관점을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국내 테크 리더 9명이 쓴 개발자 원칙의 저자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9분을 다 인터뷰할 수가 없어서 카카오의 고영준 테크니컬 디렉터, 마켓컬리 자회사인 컬리의 박성철 물류본부장, 그리고 인프론의 이동욱 CTO, 이렇게 3명의 저자들과 이들이 생각하는 개발자 원칙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생성형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에 대한 영상은 우측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님이 쓴 챕터에 네. 제목이 제어할 수 없는 것에 의존하지 않기라는 네네. 굉장히 멋진 말이 있는데 자, 제어할 수 없는 것에 의존하지 않기를 저걸 저렇게 주장할 정도라면 뭔가 제가 추측할 건데는 저자님께서 옛날에 뭔가 제어할 수 없는 것에 의존해가지고 낭패를 네네. 봤다든지 뭔가 힘들었던 때가 있으니까 네네네. 저런 게 딱 와닿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본인의 뭐 어떤 시행착오랄까? 뭐 네네. 그런 거. 뭐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도 있는데 조금 더 네. 제너럴한 주제로 이야기 드리면은 네네. 예전에 한 2014년도였나? 그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 수집하면 안 되고 개인정보. 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들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같은 이제 이렇게 법이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을 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회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어떤 주요 키였어요. 그게 프라이머리 키가 됐구나. 네, 맞습니다. 네. 주요 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개인정보보호법을 뭔가 지키지 않고 있으면 얘는 사실 수집하면 안 되는 거고, 혹은 사후제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얘도 수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를 의존하고 있는 애들을 다 끊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든 어떤 키를 이제 PK로, 프라이머리 키로 가져가야 되고, 사용자한테 받은 이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는 이제 다 이제 좀 주요 키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많은 변화가 필요했었어요. 네네.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그 당시에는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유일한 키이고 이거 바뀌겠어라고 했었거든요. 규칙이 바뀐다는 건 너무 큰일이니까. 근데 규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애초에 수집이 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른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 값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값인데 저기에 의존해서 설계를 다 했다가 완전히 이제 큰일 나버렸구나.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수작으로 다 했겠네요. 했죠. 예, 했죠. 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어떤 여러 작업들도 하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직접 만든 어떤 값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값이 아닌 거를 회사의 메인 어떤 주요 의존성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저쪽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고,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계속 이제 뭐 제어할 수 없는 것들에 의존했던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계속 생기니까, 제가 그냥 뭐든지 할 때 가능하면 제어할 수 없는 거는 우리의 주요 키가 됐던 설계 기준이 됐던 이런 것에서 다 배제를 하고, 우리가 직접 만든 어떤 값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 위주로만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좀 사이드로 네. 좀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뭔가 이제 항상 뭐 개발하실 때 네. 어떤 개발할 때 메인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메인 비즈니스 로직은 뭔가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안 들어오게 되도록 맞아요. 네? 네, 뭔가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만 구성된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네요. 네, 비즈니스 네. 로직을 하실 때 네. 나머지 뭐 디자인이나 다른 쪽은 뭐 API 이용하는 거는 네, 하는 거고, 맞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항상 구분을 하시겠네요. 맞아요. 정리를 해놓겠네요. 네네. 개발을 할 때 네, 모든 것을 다 구성 요소를 다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만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최대한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제어할 수 네네. 없는 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대신에 이게 바이러스처럼 퍼지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게 5개, 제어할 수 없는 게 5개 있을 때, 이걸 각각 퍼뜨리기보다는 제어할 수 없는 5개를 최대한 한 곳으로 몰아놓고 제어할 수 있는 것들로 최대한 그 구성 요소를 늘려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파편화시키지 않고 최대한 한 곳에 몰아놓고 여기 요 부분만, 요 작은 영역만 우린 제어할 수 없는 거야. 대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야 라고 구성을 해서 최대한 구현을 하려고 해요. 네네. 이런 것은 지금 제어할 수 없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자님의 창작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떤 좋은 책에서 나온 겁니까? 그냥 궁금해요. 그 문장 자체가 어디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그 힌트는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책들 중에서 보면은,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설계 원칙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은 요 단어랑 거의 비슷한 워딩이, 저는 이제 책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딩이 거의 비슷한 단어가 그래요?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거기에서도 나왔던 게, 외부에서 주입받는 값에 의존해서 설계를 하면 되게 이제 나중에 그 외부에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이제 사고가 나고 네. 딱 봤더니 아까, 너무 아까, 네. 아까 주민번호 그거 네, 하고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렇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의 챕터에서 읽어보니까 제목이 덕업일치를 넘어선데 네. 일단 덕업일치라는 네네. 저것이 예전부터 있던 한자 성어입니까? 아니면은 요새 만들어진 겁니까? 저게 뜻이 뭐예요? 덕업일치가? 그 최근에 저도 그렇게 옛날부터 듣던 표현은 아닌데 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직업으로 갖는 거를 덕업일치라고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덕이 뭐죠? 덕이 덕이 원래 그 오타쿠라는 일본말을 오타쿠? 네, 어. 우리나라에서 덕질한다? 오덕이라고 아, 부르면서 네네네네. 거기서 나온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덕업일치라는 것이 예전 조선시대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라 요새 만들어진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가 뭔가 오타쿠처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일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덕업일치만 되더라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네. 덕업일치를 넘어서라는 경지는 도대체 어떤 경지입니까? 경지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네네.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뭐 흔히 일반적으로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머들 가운데는 전공을 한 사람과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많이 나눠져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사람은 이제 전공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을 안 다니거나 한 사람이 이 업계로 들어와서 프로그래머가 되면 비전공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그걸 더 넘어서 프로그래머 중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걸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랑 그냥 뭐 갈 곳을 정하다가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들 사이에는 원래 넌 좋아했으니까 이 직업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잘해. 너는 잘해. 나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밥벌이 정도만 할 거야. 네. 정도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런가? 그리고 원래 이 일을 좋아했던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일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었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 프로그래머라는 직업 또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과연 그냥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되는 거냐?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 직업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자. 네. 라고 어떤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의미의 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네. 저자님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겁니까? 궁금해서. 제 가치는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용하자. 결국 이거는 결국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인 것 같아요. 좀 좋게 표현해서 유용하자이지만 사회에서 쓸모없으면 유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쓸모 있음에 대한 그 어떤 갈구, 결핍 이런 게 좀 강한 편이었고요.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이걸 시작했는데 제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네네네. 물론 어떤 정체성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 네네.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쓸모 있음에 대한 어떤 가치, 어떤 깃발을 꽂고 그거를 그 쓸모 있음이란 도대체 뭐냐? 그건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하냐,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걸 이제 계속 상황은 바뀌지만 그 깃발, 그 가치를 중심으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역량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인드셋인데 결국은 직원인 저가 단순히 사용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기가 자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주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역량과 이런 주체의식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거는 저희 개발 영역에서의 특징인데 개발은 혼자서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는 동료 개발자도 있지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과도 같이 일을 해서 아닌 사람이라면 현업이라든지 뭐 그렇죠. 운영 쪽이라든지 뭐 그럴 수도 네네. 있고 뭐 사업일 수도 있고 기획자, 디자이너 같은 다른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이랑 같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 그것까지 같이 구비되어야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저자님 챕터를 보니까 일단은 그 개발자가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펙은 네. 어떤 것이 개발자가 좋아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 개발자가 그러니까 코드를 펀치인하는 거 외에는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프론트 쪽을 볼 땐 프론트 쪽에 요구사항이 온다라고 하면은 버튼의 위치, 색상, 버튼에 눌렀을 때의 반응들 누르고 나서 예를 들면 팝업이나 모달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네. 다 정의가 되어 있으면 사실 너무 좋죠. 정의란 것이 뭔가 이렇게 딱 계량화 돼야 되는 거죠. 정의란 것이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도 그것도 정의입니까? 그거는 뭐 예를 버튼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뭐 네네. 이렇게. 예. 그렇죠. 아름답게도 이제 예를 들면 색상의 베리에이션은 몇 프로 이하. 오케이. 컬러는 원래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존 디자인 시스템에서 반영해서 뭐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잘 일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수치화 또는 정교하게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어떤 네. 그 측정될 수 있는. 측정될 수 있는 숫자로 나오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네네. 그래서 뭐 0.1초 안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팝업 에러 메시지는 0.05초 안에 오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가 뜨여줘야 돼요. 네. 이 정도의 요구사항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은 보통 기획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기획자들이 거기까지 요구사항을 내놓을 수 있느냐, 도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서 왜냐면 이분들은 다 자기네가 문과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갭을 예. 그런데 이것도 되게 이제 기획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아. 카카오에도 그러니까 개발자의 속성을 아니까 뭘 좋아하는지 개발자들 어떤 걸 바라는지 아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네. 개발자의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진짜로 이분들은 제품이 그러해야 된다는 수준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네. 예. 네. 그래서 쫙 이제 열거를 쭉 하는데도 굉장히 디테일한 사이에서 개발자들이 그냥 고민 없이 저 친구가 적어준 대로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근데 나오죠. 뭐 카카오만 해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10년 넘게 뭐 네네. 그런 쪽의 회사 일반적인 회사는 요새 이직도 많고 그런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현업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 우리 또 서비스 좀 만들고 싶어. 네네. 개발자한테 일을 줘가지고 만들고 네네. 싶어. 네네. 외주를 줬건 우리 네네. 인사이드 개발자하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책을 쓴 건데 이게 설계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설계를 누가 하느냐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개발자가 한다. 구현하는 쪽에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제품이라는 컨셉에서 보면은 사실 모두가 설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요새같이 애자일하게 나가야 될 때는 특히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근데 너무 많은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쪼개 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고려해서 설계서를 쓰거나 요구사항을 완성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디테일들은 또 계속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버튼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 미학적으로만 위치만 볼 게 아니라 그런 건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펑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쭉 쓸 거고 그다음에 기능을 떠나서 이제 성능을 한다면 이 버튼이 1초에 몇 번 눌릴 거냐. 그래서
TPS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이 버튼은 또는 이 기능은 뭐 TPS 1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반응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개발팀에 넘기면 일주일에 한 번 반응할 거니까 이거는 이런 구조로 아키텍처링을 하면 되겠네요. 백엔드는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4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네. 그래서 가이드를 준 거죠. 소프트 디자인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거를 이제 물론 모든 것이 이제 기획자라든지 이런 잘 갖춰진 회사는 뭐가 잘 돼 있으니까 되겠지만 그거 잘 안 돼 있는 기획자가 없는 뭐 개발자 몇 명 있고 이런 회사들에서 요거부터라도 먼저 해봐라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지금 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네네. 2가지 정도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어느 조직이든 아니면 어느 회사든 간에 제품 관점으로 좀 먼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의미란 거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자가 아니라 이런 제품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해보자 네. 라는 관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4대 원칙 그런 것들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무나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만드는 또는 하는 행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를 한번 써보는 거. 네. 아까 얘기한 그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거를 한번 쭉 한번 팀 단위든 개인 단위든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게 엄청나게 뭐 메저러블하게 정리 그렇게 안 안 해도 되더라도 돼요. 일단 네. 표현을 해보자. 네. 정리를 해보자. 그렇죠. 네. 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케이. 지금 뭘 하고 있지? 일종의 리트로스펙 같은 거를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쓸 때 이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좀 드렸으니까 그런 걸 맞춰서 한번 써보면 내가 지금 화성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달나라를 가고 있는 달나라면 다행인데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네. 약간 이렇게 관점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포커스가 좀 맞춰지더라고요. 네, 저희 네. 이제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잘 없긴 한데 예전에 이제 막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화성에 갈 어떤 그 런치패드 같은 게 필요하고 막 이런데 갑자기 이제 막 이제 제가 봤을 때 또 남이 봤을 때는 잠수함용 도킹 장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로 해서 설득이 안 되면 그럼 한번 네가 전체 그림을 내가 설명을 해주고 한번 이제 써봐라. 네. 너가 하고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좀 혼란스럽긴 한데 서로 나중에 얘기할 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레코드로 쌓아두면 이제 그게 또 재미있는 기록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또 굉장히 어떤 서로 다른 부서 간의 협업을 촉진시키기도 하겠네요. 네네네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분들이 쓴 개발자 원칙 도서가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세 분이 각각 추천하는 도서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물론 개발자 원칙 말고요. 지금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요 책 한 권씩만 좀 추천하는 책 한 권이 있다면 최근에 제가 추천해서 좋았던 책이 개발자에게 물어보라 그런 책이었네요. 개발자에게 물어보라. 네. 제가 개발자가 이래야 돼라는 내용과 꽤 일맥상통하는데 개발자이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많은 그 기업에서 개발자를 도구화하면서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개발자로서 사업을 해봤더니 개발자를 제대로 어떤 써먹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 그래서 개발자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위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해라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사장님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사장님이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라. 물론 사장이 되고 싶다거나. 그죠? 그렇죠. 아니면 개발자랑 뭔가 어떻게든 엮이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개발자도 그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책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홍자님. 네.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그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UX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UX를 네. 그래서 책 제목도 메저링 UX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하겠지만 이미 그 인터내셔널 그 스탠다드로 UX를 측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다 정리가 야. 되어 있어요. 아무도 아마 못 보셨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형태로 측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리스판스를 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좋은 UX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죠. 어떤 게 좋은 거야 하면 그쵸, 정성적인 표현을 못 하죠.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치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두 분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예 그냥 IT랑 좀 무관하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도둑맞은 집중력. 이라는 네. 책을 최근에 좀 봤는데 요즘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봐도 집중력이 확실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아, 젊으신 분이 왜 지금 벌써 그게 그러니까 더 젊은 때랑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저의 생활 패턴에서 이제 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 날을 복귀해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산만함도 관리해야 되는 리소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또 산만함, 집중력도 내가 관리해야 돼, 개인이 관리해야 될 리소스인데.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근거 자료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냥 하나의 어떤 직장인으로서 혹은 직업인으로서 이걸 볼 때 좀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 정말 요즘 뭐 스마트폰에 디지털 세상 돼가지고 네,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집중력이 네. 정말 옛날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주변에서 방해를 받는 사람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가더라도 본인이 본인 스스로 방해를 한대요. 계속 방해받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막 휴대폰도 끊고 이제 다 끊고 갔는데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어떻게든 방해받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계속 방해를 계속 받다 보면. 그래서 네네. 그런 걸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준 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이건 좀 얘기했지만 그래도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좋은 에너지 받아가지고 사실 하기 전에는 좀 오늘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혀 힘들지 않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